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천기수와 사주로 풀어본 조 바이든 일대기라는 다소 묵직한 타이틀로 동양 수비학인 천기수와 사주 명리학으로 조 바이든의 운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과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제가 전에 수비학으로 풀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두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요, 당시 한강 손정민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손정민의 운명수 5와 공망수 7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먼저 입증해놓고 풀이를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의 운세를 다시 세밀하게 자세히 풀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지도자가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또 동아시아와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런 이유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분의 운세를 풀어서 공부도 해보고 공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수배학을 천기수라고 붙인 이유는요, 기존의 서양 수비학의 동양 역학적인 이론을 가미해서 풀이를 해봤더니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한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천기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보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기수로 어떤 사람의 운세를 풀고자 한다면 양력으로 생년, 월, 일의 숫자를 총합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수를 만들게 되면 이게 운명수가 됩니다. 즉 소울 넘버인데, 이것이 서양의 수비학과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요. 수비학에서는 동양 역학적인 관점에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운명수 2가 나오는데, 이 조 바이든의 운명수에 대한 실제 연습은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 2는 뭡니까? 2에 대한 숫자 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운명수에는 좋다, 나쁘다, 호불호로 개념을 양분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숫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각자 숫자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급제는 안 좋고 상관도 안 좋고 편관과 편인은 안 좋다고 단정 내려서 만약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안 좋은 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상관과 편인이 만나서 상관패인격이라는 그 유명한 사주가 있고, 양인과 칠살이 만나서 양인 합살이 돼서 무인들 중에서 아주 권위가 높은 그런 사주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운명수에는 호불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운명수를 보면 첫째는 재물을 깬다는 파재의 뜻이 있습니다. 파재, 그 다음에 뭡니까? 손재 이런 뜻이 있죠. 육친을 깬다는 그 극부, 극자, 극처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좋은 의미로서는 화합, 화합을 하고요. 화합과 소통, 그 다음에 사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중이나 집단 조직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이런 좋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도요, 그의 사주 명리학적으로 운세가 안 좋을 때는 화합이 아니라 불합을 하게 되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하게 되고, 사교력이 떨어지고 정치력도 떨어지고 군중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요 결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세를 잘 보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명수를 알게 되면요, 운명수 2를 알았으면은 이 운명수 2를 기준으로 좌전을 하게 되면 1이 나오는데, 1이 바로 공망수라는 것을 우리가 즉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운명수와 공망수에 들어가지 않는 제외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수는 열외입니다. 열외니까 어떻게 돼요? 열외니까 휴직입니다. 휴직. 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각 운명수와 공망수, 그 다음에 제외수는 그 계열수가 있습니다. 147계열, 258계열, 369계열. 조 바이든의 운명수 2를 예를 들어서 그 작용력을 보게 되면 2가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5가 두 번째 강하고 세 번째 8이 강합니다. 이렇게 운명의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중간 변화, 작은 변화 이렇게 우리가 추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망수도 마찬가지고 제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운명수가 5가 나왔다 그러면 5가 제일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2가 되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2가 세 번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통변에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성평합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성평합참. 성은 자미두수 별자리 명리학을 말합니다. 이 자평, 평은 자평학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참작을 해서 운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것을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평합창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비학은요 배우기가 쉬워요. 누구나 단시간에 습득해서 적시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고 적중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활용 범위가 넓고 또 뭡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될 점은요. 개용법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평합참을 쓰는데 이 자평이죠. 사주와 수비학을 같이 보자 이겁니다. 수비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의 성패와 가부를 단정적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자평학에서는 수비학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것은 자평학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평인 사주 명리학으로서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걸 확정화시키지 못할 때는 수비학으로 살짝 가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의 성패 여부가 확정적으로 그냥 단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수평합참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최초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한번 우리가 많이 시도해 나가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실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